저기 다 되는 거예요? 예. 저거는 초가 반치고. 국민들한테 말씀하실 때는 저 카메라 보고 하시면 돼요. 네. 예. 여기 있는 게 개인으로 잡히는 겁니다. 여기는 전체 잡히는 거고. 네. 저럴 때 실시간 다 나가는. 하나, 둘, 셋. 예, 서울의 소리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정말 칭찬 취재 첫 번째로 지금 한번 모셨는데 이분이 누구시냐? 여러분 잘 아시죠? 인천 연수를 지금 현역 의원으로 있는 민경호 의원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인지 잘 아실 겁니다. 그분이 우리가 4년 내내 보면서 많이 마음을 상했는데 그분을 감복해 주신 이런 분입니다. 우리의 영웅, 정말 우리 그 대한민국 국민들의 어떤 갈망을 풀어준 우리 정일영 당선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이거까지 찾아주셔서 감사한데요. 우리 같이 진행하실 임두만 신문고뉴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인터넷 언론인연대 고문 임두만입니다. 예. 그동안 서울에서 스튜디오를 통해서 후보자에게 듣는다, 당선자에게 듣는다 지금 시리즈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당선자를 듣는다 두 번째 시리즈로 인천 연수의 정일영 당선자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제 지금 여기 당선되셔서 많은 인터뷰를 하셨을 텐데 여기는 좀 특별한 곳입니다. 민경호 의원과의 연관 이런 등등 이런 것들을 많이 해온 언론사거든요. 네. 먼저 좀 우리 그 국민 여러분들 또 인천 연수에 우리 당선시켜 주신 유권자분들께 저 인사 말씀, 소개 말씀 좀 주시죠. 네. 이번에 인천 연수을에서 당선된 정일영 국회의원 당선인입니다. 안녕하세요. 적극적으로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또 투표해 주신 덕분에 이번에 당선되었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사실 쉽지 않은 선거였습니다. 민경호 후보도 명성이 쟁쟁한 분이고 또 이전 지지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덕분에 새벽 4시, 5시까지 큰 접전을 벌이면서 마지막에 이길 수 있었습니다. 밤새 잠도 못 주무시고 응원해 주신 분들이 나중에 그 다음날 보니까 진짜 많으셨더라고요. 저보고 잘했다고 칭찬해 주신 분들이 많으셨어요. 우리 또 여기 우리 백 대표님 수시로 도로에서 공항에서 만났습니다. 그때 격려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예. 네. 제가 문제 한 가지. 지금 이제 오늘 이렇게 당선돼서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오셨는데 참 선거 기간에 굉장히 치열했고 제가 가보면 정말 열심히 이곳저곳을 다녔는데 그 동네가 또 그 강남 같은 동네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렇게 당선되셨는데 정말 다른 당선자들보다도 더 어떤 그런 하고 싶은 말씀이 많아요. 당선 소감 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정말 어렵게 이겼어요. 기대하시는 것도 많았고 꼭 이겨야 되겠다는 생각은 정말 가슴 절실히 아주 가득히 갖고 있었는데 여론조사 처음에 하니까 제가 1등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에서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았어요. 또 반드시 이겨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기대하시는 분들 또 우리 지역의 유권자분들 마음을 편하게 해드려야 되는데 구도 자체가 이제 3자 구도가 되니까 또 진보 표가 분산된다는 말씀을 드리시고 해서 정말 꼭 이겨야 되겠는데 만약에 안 되면 어떡하나. 만약에 안 되면 제가 큰 잘못을 하는구나, 참 죄를 짓는구나,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생각이 많았습니다. 열심히 치열하게 절실하게 했습니다만 사실은 혼자는 굉장히 부담이 컸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어떡하지, 만약에 잘못되면 어떡하지. 그냥 양자 구도 같으면 조금 더 열심히 하고 또 편한 생각 들었을 텐데 또 전국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지켜보시고 반드시 이겨야 된다고 응원해 주시고 그러니까 용기도 생기고 또 힘도 생기지만 그만큼 또 부담도 생기더라고요. 하여튼 너무나 이기게 돼서 당선돼서 기쁩니다. 그리고 또 제가 보답을 한 것 같기도 하고요. 또
또 많은 분들이 잘했다는 그 말씀을 들을 때 제가 너무나 좋아요. 그 대신 또 앞으로 더 잘해야 된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제가 한국 정치사를 기록해서 책으로 내기도 하고 네, 지금도 정치를 취재하고 보도하는 기자 입장에서 이번 연수을 선거는 정치사에 기록될 만한 선거거든요. 네, 왜냐하면 한 후보자가 자기의 정당 내에서 컷오프됐다 살아났다 컷오프 살아났다 그러니까 그렇죠. 행사를 여러 번 넘는 정당 내에서 그랬거든요. 그렇죠. 그다음에 또 두 번째 저도 그때마다 이 대응 전략 네. 기자회견 바뀌었어요. 두 컨셉 번째 바뀌고 또 바뀌고. 두 번째는 또 그 사실은 그 진보 진영의 이정미 후보도 만만한 후보가 아 그러면요. 당 대표도 하셨어요. 당대표도 훌륭한 하고 분이에요. 레이벨도 높고 예. 그래서 이 3파전 선거가 이 정치사적으로 기록할 때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이 3파전 선거를 치르게 됐을 때 애초에 처음에 진보당 쪽하고 그 정의당 쪽하고 단일화 논의가 없었나요? 네, 단일화는 없었어요. 논의 그러니까 자체가 없었습니다. 네, 저한테 네네. 공식적으로 이렇게 요청 들어온 건 없었습니다. 대신 그런 이제 그 말들이 돌았어요, 지역에서. 네, 지역에서. 예, 또 그리고 일부 여론조사 기관에서 여론조사 하실 때 제가 요청했던 여론조사는 아닙니다. 저는 모르는데 그래서 여론조사 전화 받은 분들이 저한테 얘기하는 거 보면은 예. 맨 마지막 문항에 단일화 그 질의를 하는 문항들이 들어가 있고 그래서 이제 단일화에 대한 이야기들은 계속 있었는데 저는 줄곧 단일화는 제가 하지 않겠다는 말씀은 우리 지역 주민들 또 언론에 드린 건 믿습니다. 제가 단일화는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쭉 말씀을 드려왔죠. 단일화는 저는 반대한다 이렇게. 그러면 당시에 우리 쪽의 어떤 그 선거 분석가들이나 다수가 단일화를 안 하면 어부지리로 민경호가 당선될 거다. 예. 저 어떤 사람들은 단일화 해야 된다. 왜 그 이유가 뭐였냐면 민경호를 안 보게 하려면 어쨌든 단일화해서 민경호를 안 보게 해야 된다는데 우리 정의당 당선자께서는 단일화를 반대했던 거는 안 해도 이긴다는 어떤 자신감이 있었던가요? 그 물론 그것도 있었죠. 네. 그렇지만 그보다 더 저는 정치 처음입니다. 네. 근데 주로 이제 국가를 위해서 공직에 많이 있었는데요. 저는 처음이지만 그래도 이제 정치라는 것을 주변에 통해서 친구들도 뭐 아는 지인들도 많으니까. 근데 저는 평소에 단일화는 단일화라는 게 어떤 가치, 목적, 철학 이것이 같아서 더 큰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한 단일화라기보다 그냥 이기기 위한 단일화, 그러니까 인위적인 단일화잖아. 그냥 이겨야 되겠다. 그래 단일화하자. 한국으로 막 자 그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 우리 주권을 갖고 계신 국민들께도 그건 안 좋게 비춰질 것 같다. 왜냐하면은 뚜렷하게 자기의 철학과 목적과 소신을 갖고 유권자분들께 호소하고 표를 받고 이거지 그냥 이기게 막 이렇게 뭉쳐가지고 하는 건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평소에 갖고 있었고요. 두 번째는 그렇게 이기는 것은 어떤 한순간에 한 번에 이기는 거 어떤 그런 느낌이라서 저는 단일화 안 하고 이기는 게 바람직하다. 또 그렇게 이겨야 그렇게 당선돼야 우리 민주당의 여러 가지 정치와 관련되는 할 일들을 제대로 할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고 그걸 우리 유권자분들께 호소하면은 이길 수 있을 것 같다. 또 이긴다라는 생각이 이제 선거 한 4, 5개월 앞두고부터 들기 시작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앞두고. 예, 예. 아, 예. 잠깐 여기서 네. 제가 한마디 말씀드리면 지금 그런 생각을 하신 게 이런 어떤 우리 정일영 당선자가 살아온 그런 길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잘 몰라요. 네. 정일영 당선자 그러면 만약 뭐 이수진 당선자나 뭐 이런 고민정 당선자 이런 거가 지금 엄청나게 알려져야 되는데 네. 숨어 있어요. 경력을 제가 좀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네. 정일영 당선자는 경제학 박사입니다. 아마 이런 그 어떤 정책 얘기들 말씀하셨는데 국토교통부에서 자그마치 30년을 근무했고 인천국제공항 사장
하셨고 그렇게 해서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학사, 영국 무슨 대학교인가요 여기가? 옥스퍼드 대학. 옥스퍼드 대학. 리드대학에서. 옥스퍼드 대학. 예. 경제학 석사. 네. 그렇죠. 영국 여기는 무슨 리드 대학. 리즈 대학교 경제학 박사. 이렇게 경력이 굉장히 멋있는 분이 지금 국회에서 요만한 이런 화려한 경력 가지고 계시는 많지 않았어요. 하여튼 경제가 하던데 제가 소개해드리고 제가 제 얘기 하나 네, 네. 말씀하세요. 계속 아무 때나 와서 하셔도 돼요. 제가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신서 3일째 될 때 예. 인천광에 오셨어요. 비정규직의 정규직. 그렇죠. 10,000명인가 한다고. 10,000명. 대단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말씀을 드렸죠. 비정규직 공항에는 10,000명, 10,000명을 정규직으로 정선을 하겠습니다. 말씀을 그때 드렸고, 그때 이제 비정규직으로 근무하시는 분들 옆에 같이 앉아 계셨는데, 네. 그때 이제 막 박수 치고 일부는 또 막 우셨어요. 너무 강조. 너무 그때 봐도 영상에 좀 예. 생생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데문에 그 이튿날이니까 뭐 여러 가지 뭐 저녁부터 뉴스가 엄청 많이 나왔는데 또 네. 비판적인 뉴스 나왔었어요. 네. 그 어려운 일을 하기가 불가능한데 그걸 하겠느냐. 정일영 저 사장이 허튼 소리 한다. 되지도 않는 얘기 한다. 그 우리나라의 이 노동인 쭉 히스토리를 보면은 비정규직을 갖다 정규직으로 만드는 무지하게 어려운 일인데 그것도 10,000명을 어떻게 할 수가 있느냐. 제가 말하는 소위 속된 말로 뻥치는 무당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렇지만 그 잘 이루어졌습니다. 계획대로 잘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그분들 거의 다 이제 자회사든 직고 형태로 돼가지고 됐기 때문에 그때가 참 좋은 가치 있는 일이었다. 보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질문을 제가 먼저 그 관련해서 질문하려고 답변을 먼저 하셨습니다. 예. 왜냐하면 행정가들이 사실은 행정고시 출신으로 행정가로 계속 계시던 분들이 정치에 입문하겠다는 결심을 하게 된 동기가 특별한 게 별로 없거든요. 예. 우리 정당 선생은 어떤 게든 정치를 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정치 이제 사실은 지난 4, 5년 전부터 네. 정치를 하라는 권유들이 있었습니다. 주변에서? 모르겠어요. 제가 정치를 잘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주변에서 그런 예. 권유를 받을 정도면 정치의 자질을 좀 보이셨나 보요. 글쎄요, 뭐 하여튼 좀 괜찮게 본 것 같아요. 할 수 있다고. 네. 그래서 근데 이 주변에서 솔직히 거의 다 말려요. 정치하지 말라고. 특히 그 부인께서 그럼요. 예. 주변에 저를 아껴주시는 분들, 선배들, 친구들, 뭐 예. 집에서 정치 사람 사람 이상하게 베린다. 사람 베린다. 예. 베린다. 하여튼 그 못된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정치를 하지 마. 다른 거에 다른 예. 거 많이 말려서. 그래서 4, 5년 전에도 얘기가 있었는데 그때 또 저희 집에서 반대했고 아까 저희 예. 집사람과 반대했고. 근데 이번에는 제가 이제 근데 제 마음속에 항상 일종의 그 사회적인 부채감 이렇게 표현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솔직히 뭐 이제 그 대학교 4학년 때 행정고시 합격하고 바로 이제 공직에 들어와서 쭉 30년 정도 근무하고 그다음에 이제 교통안전공단 이사장 예. 그다음에 좀 쉬었다가 또 인천광 사장 거치면서 이렇게 많은 일을 했어요. 근데 제 나름대로는 제가 평생을 바쳐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했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하고 살았어요. 근데 그게 이제 몇 년, 2, 3년 전부터 생각해 보니까 제가 오히려 많은 그 신세랄까? 많은 혜택을 받더라고요. 국민들로부터, 국가로부터. 예, 제가 예. 봉사한 게 아니고 예. 제가 많은 걸 받았어요. 그래서 이거를 좀 제가 이제 더 좀 국민들께, 주민들께 더 낮은 자세로 힘들지만 정치라는 걸 통해서 올려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정치를 하면서도 무슨 큰 뭐 엄청난 꿈을 갖고 있거나 무슨 뭐 권력이라든지 뭐 사회를 엄청나게 변화시키겠다 이런 거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지만 제가 갖고 있는 그동안 국가와 국민들로부터 받은 경험, 자질 이런 걸 하여튼 제가 좀 낮은 자세로 이렇게 했는데 제 와이프가 정책을 하니까 이번에 그래서 제가 작년인가요? 작년 초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묻더라고요. 근데 뭐 집사람은 그래. 제가 정책을 조금씩 하니까 당신 선거 한 번은 떨어지든 붙든 나가서 끝을 내야지. 네. 그것도 안 하고 나중에 죽으면 죽을 때 되면 예. 자기 원망할 것 같다고 대신 그
조건이 있다. 정치를 하려면은 그 조건이 뭐냐 그랬더니 한 번만 나가라. 아니 나쁜 정치하지 마라. 욕먹는 정치하지 마라. 예예예. 그리고 사람 변하지 마라. 예. 만약에 제가 옆에서 볼 때 사람이 변하거나 이상한 욕먹는 정치를 하기 시작하면 안 되겠다. 그만둬라. 네네. 사표 내라. 예. 그리고- 국민 소환이 거기서 되네요. 예. 지금 뒤에 든든한 감시자를 두고 예. 계세요. 국민 소환이 그렇죠. 거기서 되네요. 예. 만약 잘못하면 가차없이 예. 잘리는 정도가 아니라 이혼도 당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또 맞아요. 아, 그 약속을 했어요. 지금 들어오신 시청자분들은 예. 정일영 이런 누군지 잘 모르는데 이분이 대학 4학년 때 행정고시 합격해서 예. 30년 동안 공무원하고 또 뭐 인정원 사장 등등 했는데 사실은 국가에 봉사했다는 것보다 국가에 덕을 많이 받았다 그렇죠. 이런 생각을 하셨다. 예. 예. 그래서 이번에 좀 봉사를 하기 위해서 왔다. 예. 예. 정말 봉사 잘 하시고요. 이혼 안 당하시기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잘하겠습니다. 개인 이야기는 예. 재미를 중간중간 듣기로 하고 네. 개인 얘기는 중간중간 듣기로 하고 네. 공식적 인터뷰니까 공식 질문 몇 마디만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4.15 총선은 제가 미리 먼저 말씀드렸듯이 저같이 정치를 공부해서 책을 내고 기록하는 사람도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였거든요. 네. 또 실제로 아마 이해찬 대표도 이 정도까지는 예상 못했을 거예요. 그러신 것 같아요. 이해찬 대표도 마찬가지 문재인 대통령도 이 정도까지는 예상 못했을 거예요. 네. 그럴 정도로 국민적인 역량이 대단히 한 곳으로 뭉쳐버렸다. 네. 이에 대한 신의 정신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제 생각에는 지금 이제 국민들께 생각할 때는 이제 일종의 새로운 개혁의 시대 그리고 촛불 정신, 예. 촛불 혁명 이런 걸 예. 통해서 세상이 지금 변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이번에 이렇게 뭉쳐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의 그 개혁 정치 더 말하면 정의롭고 더 좀 공정한 사회를 가기 위한 또 투명한 사회를 가기 위한 그런 것을 갈망하고 그러기 위해서 힘을 모아주신 그런 선거였던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뒤로 돌아갈 수가 없죠. 역사는 미래로 가야 되고요. 그 문재인 대통령과 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저희 또 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한 힘을 더 실어줘가지고 더 미래로 더 개혁을 열심히 해서 좋고 안정되고 더 좀 공정하고 정의로운 양으로 발전시켜라 이런 의미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저희 사실은 유튜브 방송은 좀 재밌게 해야 돼요. 우리 윤도환 위원장님은 이제 그전부터 논객으로 해서 재미를 잘 몰라. 유튜브는 툭툭 치고 들어야 되는데 제일 재밌는 거 총선 기간 중에 멱살을 잡혔다거나 빨갱이 소리를 듣는다등 이런 그 총선 기간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 좀 말씀해 주세요. 맞죠. 사실 그 이제 이렇게 저는 이제 여기 유세하러 다니다 보면은 많은 분들이 뭐 이렇게 막 지지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박수 쳐주고 뭐 이렇게 뭐 물이라도 한 컵 주시고 또 저녁에 뭐 소주라도 한 잔 먹으라고 주는 분도 많고 그래서 좋아요. 근데 이제 어쩌다가 이제 저를 또 비난하는 분 있죠. 경제살인하는 분도 계시고. 근데 이제 어떤 때는 참기 어려운 때가 그렇죠. 분노가 그때는 이제 뭐냐면은 우리 막 문재인 대통령을 전혀 근거 없는 걸로 막 공격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때는 제가 이제 또 저도 불끈해가지고 참아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또 이제 제 와이프가 제 안사람이 지하철역에서 이렇게 명함 나누고 있었는데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또 막 그 우리 문 대통령이나 현 정부에 대해서 뭐 이렇게 뭐 말하자면 뭐 나라를 뭐 거덜냈다든지 막 말씀하는 분들 계셔요. 그럼 뭐 우리 와이프도 참 속상해하고 근데 참 가슴 아프죠. 가슴 아픈데 또 이제 한번 기억에 남는 것은 그 설날이었어요. 설날. 설날이지만 이제 저는 그 도로에서 이제 인사드리고 하는데 교통신호가 바뀌었는데 차가 하나 휙 오시듯 그냥 지나가야 되는데 갑자기 앞에 딱 쓰는 거예요. 약간 위험하게 되면 딱 쓰더니 반드시 이겨야 돼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뭐 구체적으로 하겠지만 하여튼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겨야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그렇게 해서 반드시 그렇게 이겼습니다 했더니 만약에 못하면
둘이 같이 죽어야 돼요. 예. 하고 그분이 아주 굉장히 강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참. 네. 그분이 누구냐면 예. 민경우 의원을 굉장히 싫어하는 분이야. 요를 그 인터뷰에 칭찬 인터뷰예요. 칭찬을 해주셔야 돼요. 칭찬 정말 인터뷰인데도 우리의 영웅 예. 민경우를 안 보게 해주신 영웅 칭찬 인터뷰인데 그분도 감정이 민경우한테 많았는데 말씀하세요. 칭찬 인터뷰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국회의원은 예. 대한민국 5천만 국민 중에서 300명만 선택된 분이잖아요. 네. 이 300명이 5천만의 살림을 대신하는 분들 아닙니까? 네. 그래서 최소한 지금 우리 백 대표 말씀대로 칭찬도 해드리면서도 그분이 앞으로 4년 동안 우리 살림을 얼마나 잘할 것인가에 대해서 검증도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관련해서 질문합니다. 네. 지금까지 제가 쭉 정치를 한 30여 년 지켜본 바에 의하면 솔직히 좀 아프신 말씀인데 행정가 출신들은 특히 두각을 나타내는 정치인들이 별로 없어요. 법률가나 언론인이나 이런 분들은 상당히 정치적으로 두각을 나타내는데 행정가하고 학자들은 별로 그렇게 두각을 나타내는 분들이 없어요. 우리 걱정되세요? 정당들가 이제 말씀하시는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행정가 출신으로는 굉장히 정치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자질이 보이구만요.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예, 앞으로 그 4년간 국회에 들어가시면 예. 주로 무슨 일을 하고 싶으십니까? 아 예. 아니 첫째는 예. 제가 이제 유세 중에 많은 분들 만나서 들은 이야기가 제발 국회 가면 일 좀 제대로 하라. 지금 그 얘기를 제가 지금 싸우지 말고 정치 국회 나면은 싸움밖에 생각나는데 그래서 제가 또 이제 유세 중에 드린 말씀도 그렇고 들은 것도 그래서 하여튼 좀 일 좀 하려고 그래요. 정말 네. 일 좀요. 그래서 그 일이라는 게 뭐 이렇게 우물쭈물하고 뭐 이렇게 마음씨 좋아서 되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죠. 일은 간단히 있어야 돼요. 네네네. 그 밀어붙이는 힘도 있어야 되고 네. 목표가 정해지면 해야 대신 그게 이제 어떤 개인의 욕심 또 어떤 조직 예. 어떤 당 이거를 떠나서 전 국민들께서 원하시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일 그게 성과를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하여튼 국회 시작하면은 지금 이제 준비를 잘해서 반드시 성과로 일하는 게 열심히만 하면 안 되고 성과가 나와야 되니까요. 법안이든 정책이든 어떤 행정부에 대한 감시든 국민들을 행복하게 저는 이제 사실 초짜지만 정치를 전하는 정의를 한다면은 국민들께 희망과 꿈 이거를 한복 드리는 걸 생각이 돼요. 네. 그래서 행복하게 해드려야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런 정치를 좀 하고 싶습니다. 뭐 행정부에 계속 계시면서 국토부 산하 공무원이었고 네, 또 마지막 공직도 인천공항서 사장까지 하셨는데 네. 뭐 국회 들어가시면 그러면 당연히 그냥 국토교통위로 가시나요? 당연히는 아닌 것 같고 마음대로 안 예. 되는데 그게 이제 모르겠어요. 그게 뭐 아직은 이제 전문성을 따지고 예, 예. 일을 한다면은 이제 국토교통위에 가서 일을 해야 되겠죠.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또 그래요. 거기 지금 가면은 후배들 많은 사람들 쳤는데 예. 거기 가서 막 싫은 소리 막 하기가 그렇지 않냐고. 그렇겠죠? 그러니까 어디 뭐 다른 상임위 뭐 기획재정이나 뭐 산자위 뭐 이런 데 가 있다가 한 2년 정도 지난 데 오면 되지 않냐고 그런 얘기 하시는 분도 계시고 네. 근데 어쨌든 저는 네. 국토교통부를 떠난 지 10년이 됐어요. 아, 10년 됐으니까 지금은 이제 저를 뭐 공무원 관료라고 가기보다는 언론 다른 신문 같은 데서 보면 이제 경제인으로 경제인으로. 예. 그동안에 이사님도 했고 이종만 사장도 했으니까 경제인으로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코로나 이게 굉장히 좀 너무나 중요하고 큰 번도 없었던 일인데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게 네, 이제 그렇습니다. 코로나 그게 질병 차원에서는 극복을 하더라도 경제가 네네. 너무나 어려워지기 때문에 예. 제가 볼 때는 21대 국회의 시작은 경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예. 이 어려운 시기에 예. 우리 대한민국 경제가 빨리 살아나서 세계 경제에 다른 세계 경제가 살아나기보다 우리나라 경제 먼저 살아나면 세계 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는 하여튼 경제 문제가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또 뭐 그래도 경제 박사니까요. 예. 그리고 많이 알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경제에 관심이 많고 또 인천공항이 요즘 어려워요. 네. 승객이 뭐 요즘은 아마 한 3,000명 정도 하루에. 그렇죠. 뭐 저가 사장할 때는 하루에 22만 명, 20만 명 됐습니다. 지금 다 어렵죠.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경제 문제 해결에도 좀 아깝습니다. 아, 제가 네. 아까 임금환 위원장이 얘기했잖아요. 관료, 학자 출신은 정치에서 크게 두각을 나타내지 못한다. 제가 훈훈하는데 네. 저같이 낯이 두꺼워야 돼요. 아무리 아는 사람이라도 올고를 갈 때는 여차없이 추궁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 그 어떤 체면을 차리는 이런 건 아니다. 국회의원 중에 두각을 나타나는 분은 독한 소리를 할 줄 알고 쓴소리를 잘하고, 그래서 말하자면은 응징스러운 이런 국회의원이 되면 확실히 두각을 나타낼 거예요. 대표님께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은 소리 저같이 얼굴이 두꺼워서 면전에 대고 싫은 소리를 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부분은 확실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관료나 학자가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다는 걸 이번에 완전히 깨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제가 선거에서 이긴 거 보면 예. 예, 그냥 뭐 이렇게 관료 이런 출신으로는 그 막강한 두 후보님을 이길 수 없었어요. 네. 그래서 뭔가 좀 보이지 않아요? 보여요. 바로 그 얘기인데 왜 그러냐면 지금 백 대표님 말씀하셨는데 관료 출신들이 정치인으로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가 우리나라의 문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화. 네. 우리나라는 이제 학연 지연도 중요한데 공직연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거 깨야 돼. 공직연. 그래서 내가 그 행시 매태고 내 밑에 전부 행시 후배들이고 또 내 행시 후배 선배고 이러기 때문에 지금 우리 백 대표 말한 대로 분명히 지적해야 될 부분, 잘못된 부분, 국정감사나 기타에서 혼을 내야 될 부분도 혼내야죠. 못하는 해야지. 못하는 분명히 네. 해야 돼. 약속을. 아니, 그 부분을 깨셔야 돼요. 그건 사적인 거고 예. 혼낸다는 게 이제 말이 좀 그렇지만 어쨌든 그 정확히 일을 하는 것은 네네. 그건 공적인 일이에요. 그죠? 예. 이 공이 사를 앞서죠. 당연히. 당연히 당연히 그렇습니다. 예. 제가 그 잘못하면 응징하라고 분명히 시청자 여러분 들으셨죠? 예. 만약 사정 봐주고 예. 뭐 어떤 지원, 학연, 협연 등등 예. 이런 걸로 의무로 할 말을 말해. 못 오시면 네. 바로 응징 들어가겠습니다. 예, 예.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우리 저기 같이 오신 예. 기록해놓으세요 수첩에다. 자, 그래서 여기서 자질 문제 다시 하나 더. 네. 그래서 네. 공항공사 사장 하시면서 네. 내가 정말 이거는 꼭 잘했다. 내가 정말 이건 잘했다. 자랑하고 싶은 거 있으면 자랑하고. 네. 잘하게 진짜 많은데.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정규직의 정규직 1만 명. 예. 그건 정말 어려운 일이었어요. 왜냐면은 뭐 우리 저 민주노총 황노총도 계시고 개별 기업노조도 있고 있는데 그 굉장히 많거든요. 그 생각들이 전부 다르시고 거기에서 이제 이렇게 추진해 나가고 또 언론도 많이 이렇게 응원도 해주시지만 비판적 언론도 많고 정부도 그렇고 어려웠는데 그것을 해서 우리 비정규직 그 1만 명 그분들이 굉장히 참 행복하세요 요새. 그리고 저를 좋아하시고 참 보람있고요. 두 번째는 이 터미널 이제 건설하고 오픈해서 지금 잘 운영되고 요새 너무 코로나 때문에 승객이 너무 줄어서 걱정인데 어쨌든 인천공항 세계 1등 공항으로 운영하면서 정말 큰 국민들께 그 기쁨, 우리 국민들이 해나갔다 오시면서 1등 공항 인천공항 최고 해가지고 굉장히 대한민국에 대한 프라이드, 인천공항에 프라이드를 많이 가지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라든지 제일 뭐였던 것은 좋았던 것은 어쨌든 공항에 한 7만 상주 직원들 계신데 제가 주로 현장에 가서 돌아다녔어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끊임없이 소통하고 대화하고 어려운 걸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그래가지고 그냥 그 책상에만 앉아 있는 공항공사 사장이 아니고 현장에 가서 열심히 근무하는 모든 분들과 함께 움직이고 함께 뛰고 또 생각하고 밥 먹고 이렇게 하면서 참 공항이 발전되는, 그래서 국민들이 자부심을 느끼는 인천공항 운영했던 게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참고적으로 하나만 이거는 좀 이건 뭐 네. 생각을 질문하는 건 아니고 네. 서로 대안을 이야기하는 건데 지금 현재 어제 보도에 보니까 뭐 입국자가 3,000명이 안 된다. 지금 그렇잖아요. 네. 뭐 20만 명, 30만 명이 들어오는 공항이 지금 그렇게밖에 안 돼. 그다음에 지금 또 대형항공사는 뭐 공적 자금을 투입한다 그러고 중소형 항공사는 통폐합 얘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항공산업 발전 문제가 지금 굉장히 큰 국가 경제의 어떤 암문이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이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 지금 이 코로나19 때문에 가장 타격을 많이 받는 게 항공 관광 산업이죠. 다른 이제 내수도 방향을 받지만 직격탄마저서 가장 심각한 게 그 분야인데요. 저는 그게 이제 우리 국가 사회 운영으로 해서 그 섹터가 반드시 살아 있어야 돼요. 네네. 그렇잖아요. 코로나19가 뭐 내년
뭐 이맘때쯤 이제 완전히 이제 극복이 되겠죠. 그러면 네. 다시 이제 비행기 타고 비즈니스에 대해 방문을 하시게 되니까 저는 지금 있는 이런 어려움을 네. 저는 정부 또 네. 공항공사 또 금융기관 뭐 이런 데서 같이 좀 고통을 나눠서 네. 이걸 극복하고 이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항에 있는 임대료 같은 경우도 네. 저는 정부나 공항공사에서 전에 이제 제가 있을 때 공항공사 연간 단기 순이익만 1조가 넘었어요. 네. 네. 1조가 넘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돈인데 그게 어디서 나왔겠어요? 그게 이제 바로 그냥 공항에서 열심히 일하는 분들, 뭐 면세점에 계신 분들, 여러 가지 뭐 음식점, 커피, 카페, 뭐 이런 데서 다 그게 나온 수입이거든요. 그러니까 좋았던 시절에 받았던 그런 커다란 이익, 커다란 어떤 그런 단기 순이익이 있었는데 어려웠을 때는 임대료 좀 깎아드리고 네. 좋았을 때 받았던 걸 좀 같이 나눠서 이 어려움을 극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공사도 마찬가지고요. 작은 항공사도 좀 도와드려야죠. 그리고 이제 고용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고요. 공적자금을 투입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뭐 지금 정부에서 하는 그런 공적 자금 투입을 해야죠. 투입을 해서 살려야죠. 대표님 또 재밌는 질문. 이제 제가 항상 이렇게 재밌는 질문을 못 하니까. 재밌는 점은 제가 이제 처음 우리 정일영 예. 당선자 만난 게 인천공항에서 만났어요. 아 예. 근데 지나가는데 막 다 공항 직원들이 인사를 하는 거야. 아, 예. 그래서 과거에 사장하던 사람 보면 나중에 만나도 인사도 하기 싫은 게 대부분인데 얼마나 인기가 좋은지 이렇게 막 화이팅 이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후보 근데 출마했을 그 때. 당시만 해도 나는 그쪽에 이정미 지금 저기 정의당 후보도 있고 해서 정말 당선 안 된다고 솔직히 말하면 전혀 가능성이 없다. 그렇게 생각을 그렇게 했어요. 생각했어요. 그러면 정말 그랬어요. 그래서 이정미가 될 거다. 아니 그 민경욱이 들 거다. 그 생각들 많이 하셨어요. 뭐 그 전에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할 때 같은 구도가 된다. 예. 이렇게 봐서 그때도 정말 안 된다. 노태우가 된다 생각했던 그 마음이 있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민경욱이 어느 때 됐냐면 이게 공천 됐다가 또 탈락했다. 이제 처음에 배제됐잖아요. 김영호 공천 심사위원장이 예. 그렇게 해서 그 막말이 드러난 건 서울에서 영역 취재가 한몫했고 그래서 공천을 탈락했다가 황천을 받은 게 승기를 잡은 거라. 황심의 공천을 받은데 민경은 아마 패착이 비칠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인기 많은 그 공항 사장 보기에는 굉장히 특히나 또 충청도 분이시라 점잖고 재미도 없는 것 같은데 인기가 많았다 이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맞아요. 제가 공항에 가령 안 갔어요. 예. 이거 후보자 되기 전에도. 왜냐면 전임 사장이 자꾸 가면은 뭐 후임이나 그분들한테 폐가 되거든요. 전임 안 미치는 게 좋은데. 근데 이제 누구 가족 친지 가운데서 공항에 한번 갔는데 제 안사람하고 그 이제 그 본 전에 근무했던 그 직원들이 가면서 이제 인사하고 아는 척하고 막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당신 그래도 세상 잘 살았네. 비교적 공항에서 잘했구만 그러더라고요. 그게 참 좋았습니다. 제가 그 지난번 총선 중에 네. 개표가 끝나고 방송을 했습니다만 그 이정미 의원하고 의원을 정의당을 주인공으로 한 KBS 프로그램이 하나 있었어요. 네. 6번의 눈물이라는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한번 들었습니다. 그때 이제 거기에서 그 지역 얘기가 나왔는데 네. 우리가 그 중도 신도시가 들어오고 뭐 연수울 지역이 신개발 지역은 강남이고 네. 낙후 지역은 또 아주 낙후돼 있다고 이정미 의원 그때 그 당시 그러더라고요. 낙후 지역은 양극화돼 있다 지역 자체가. 지역 자체가 네. 연수울이. 예. 그래서 정 당선자께서 앞으로 이 연수울 지역에 대한 핵심적 공약과 앞으로 연수울이 어떻게 연수울을 내가 이어서 일하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물론 있죠. 네, 말씀 한번. 제 공약도 이제 그래서 예. 하지만 연수울 지역이 이제 그 송도 1, 2, 3, 4동 하고요. 예. 그다음에 옥면 1동, 동춘 1동, 2동 이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그쪽이 아마 그럼 예. 좀 미개발적인가 보죠. 그렇게 뭐 미개발이라든지 아주 그렇게 극단적인 표현하기 그렇고요. 말하자면 이제 송도 국제도시가 새로운 국제도시, 새로운 이제 막
빌딩이라든지 아파트라든지 이게 이제 조성이 잘 된 지역이라 본다면은 옥년일동, 동춘일동은 그 전에부터 네. 이제 기존 도시, 맞아요. 기존 도시 기존 구도 도시? 예, 네. 그런 지역이죠. 그래가지고 좀 각각 그 특성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송도국제도시는 국제도시답게 발전은 안 되고 옥년일동과 동춘 1, 2동은 옛날에 이제 송도 유원지를 보관한다든지 그때 문화마을을 조성한다든지 뭐 소방도로가 제대로 안 돼가지고 한 1년 반 전인가 그때 이제 그 불이 나서 좀 사고 난 적도 있어요. 이쪽에. 그래서 또 주차장도 부족하고 또 이제 뭐 그 동막역 같은 데는 에스컬레이터가 없어가지고 좀 왔다 갔다 하는데 불편하고 그런 것들을 이제 해소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일 아침에 이제 당정 회의 우리 구청장님하고 당정 회의도 엽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 이제 송도국제도시 국제도시만 지금 말씀하신 동춘 1, 2동, 옥년 1동 지역에 좀 더 살기 좋고 더 살기 좋은 지역으로 만들기 위해서 또 그 주민들 불편하시는 뭔가 그걸 해결하고 논의하기 위해서 내일 아침에 또 회의도 하거든요. 이거 중앙부터 그런 식으로 제가 말씀드린 걸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역 특성에 맞는 그런 발전을 계속 좀 추진한다. 이제 사람은 뭐 과거를 보고 현재를 판단하고 미래를 예측한다 했는데 초심과 진심 잃지 않겠다고 항상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네. 근데 초심과 진심을 잃지 않고 뭘 했다는 사례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말로만 초심과 진심을 잃지 않겠다. 그거 안 믿으니까 과거 지금 뭐 수십 년 동안 관료로서 이렇게 해오면서 그 사례 하나만 좀 꼭 집어서 말씀해 주세요. 사례. 네. 제가 이제 인천공항 사장 갈 때 그때가 사실은 이제 그 인터넷 뉴스 찾으면 다 나와요. 2015년 12월부터 해가지고 2016년 1월 그때 이제 인천공항 사장이 전임 사장 그분도 이제 지금 국회의원이에요. 근데 그분이 이제 그 임기천에 그만두셨어요. 그래가지고 네. 사장이 공석일 때 네. 수화물 대란이라고 그래가지고 인천공항 거의 마비될 정도로 공항 수화물이 막 난리가 났던 적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인이죠. 미리국 사건 두 번인가 나오고 그래서 인천공항 대한민국의 관문이 무너진다 해가지고 이제 막 굉장히 그냥 걱정들 하시고 인천공항을 어떻게 살리지? 그때 제가 이제 그때 이제 그 공무원해가지고 사장으로 가서 가자마자 비상경영 선포를 했어요. 취임식 대신에 지금부터 비상경영이다. 우리 인천공항 살려야 된다. 아침 일찍 나와가지고 나랑 같이 그 운동화 신고 등산화 신고 공항에 다니자. 그래가지고 이제 전 간부들 특히 이제 이사들 본부장님들 그분들하고 같이 이제 아침 이제 7시든 뭐 6시든 어떤 때는 5시든 나와요. 새벽부터 공항에 곳곳을 돌아다녔죠. 곳곳을. 얼마나 힘들겠어요.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토요일 없이. 그러니까 이제 그 저 주변에서 그런 얘기 다시 하는 걸 전에 들었어요. 이제 한 2달 정도 지나니까 이제 새로운 사장 왔으니까 짧으면 석 달, 길어야 6개월. 그 정도 시가 끝내겠지. 대부분 새로운 사장 오면 열심히 한다고 하다가 한 2-3달 지나면 이제 그냥 위험하게 끝내버리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한번 보자. 누가 이기나. 언제까지 하는지. 그리고 직원들한테도 이렇게 편지 제가 이제 매일 아침에, 월요일 아침에 이메일 보내고 그랬거든요. 직원들하고 소통하기 위해서. 주 사람들이 보통 이제 교도관용보다 이사장 할 때도 그랬는데 한 3달 하면 끝내겠지 그랬지만 교도관용 이사장 할 때도 제가 임기 끝날 날까지 보냈고 매주 인천공항 사장하면서도 현장에 가서 운동화 신고 돌아다니는 것 부임한 첫날 비상경 선포한 날부터 임기 끝난 날까지 했습니다. 예. 그게 쉽지 않은 일인데. 예, 쉽지 않죠. 하다 보면 지치고. 예, 힘들고 하여튼 지치고. 기대됩니다. 이건 지금 경제 문제 먼저 풀어야 할 생계 문제잖아요. 많죠. 인천공항만 해도 지금 22만 들어오는 그런 뭐 승객들이 뭐 3,000명이라는 다 망한 거 아니에요 지금 현상. 이걸 살려야 일이 막중한 책임이 있는데 내일부터 이제 6월 1일부터 임기 시작되면 딱 운동화 신고 국회를 돌아다니시면서 오늘도 아침에 기재부 차관을 만났어요. 그 얘기를 했는데 첫째는 그 재난지원금 국민들께 그 맨날 그 드린다 하면서 시간만 가고 있잖아요. 뭐 금액 가지고 가고 뭐 상위 뭐 얼마 빼고 넣고 빼고 뭐 주가 채무가 어쩌고 저쩌고 그 이제 그 얘기 나온 게 벌써 한 달, 2달 전에 국민들은 지친다고. 그리고 언제 제게 들어오면 언제 주냐, 얼마 주냐, 주는 거냐 안 주는 거냐. 근데 그 대응을 하려면은 타이밍 맞게
드리고도 욕 먹어요, 진짜 솔직히. 그러니까 좀 빨리 하자. 아, 그다음에 중소상인들도 도와줘. 근데 그 말씀 나왔으니까 제가 여기에 원래 계획이 없던 건데 잠깐만 기다리세요. 그 기재부에 지금 그 관료들이 보수화되어 있다. 왜 그러냐? 서울대학교 이준호 교수 있죠. 네. 그분이 진보학자라고 했는데 그분이 지금 엊그저께 쓴 글을 제가 봤어요. 네. 제가 그분 글을 많이 기사로 가져오는데 지금 적자 재정이냐 건전 재정이냐 할 때 대한민국은 적자 재정을 노리고 가야 된다. 일본보다 부채율이 5배나 적고 네. 아니, 미국보다도 한 배 맞아요. 적고 한데 그래서 이중구 교수는 적자 재정을 가감해야 된다. 근데 지금 그 기재부의 직원들이 보수 성향이라 보수를 넘어선 속골 성향이라고 보이는 사람도 눈에 띄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관료로서 한마디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정말 제가 궁금한 부분이에요. 그 부분. 저 그 부분은 정말 이해를 못하겠어요. 첫째는 국가 채무 비율이 저도 뭐 그 전문가는 그렇게 많이 쓰진 않지만 어쨌든 이 GDP 비교해보면 GDP는 계속 성장하거든요.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채무가 문제가 되는데 일시적으로 이번에 그 채무가 늘어나더라도 GDP 자체가 계속 커지기 때문에 매년 성장하니까 그 국가 채무 비율은 떨어져요 어차피. 그리고 국가 채무 비율이 지금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이렇게 뭐 우리가 위험한 수준은 아니고 그리고 세 번째는 지금 얼마나 엄중한 시기에 지금 이런 일이 한 번도 없었잖아요. 그냥 그렇죠. 지금 경제가 흔들리고 세계 경제가 흔들리는데 국가 채무 비율 몇 %가 올라가냐 내려가냐 그거 가지고 시간 보낼 때는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알겠습니다. 빨리 경제를 살려야죠. 예, 알겠습니다. 좀 그것 좀 꼭 해주세요. 예. 그 얘기를 제가 지금 질문을 원래 관료 출신이니까 예. 재정건전성 부분하고 하세요. 더 해주셔도 될 겁니다. 재정건전성 부분하고 이 부딪히는 부분 그러니까 관료로서 관료의 입장에서 봤을 때와 정치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조금 부딪히는 부분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질문하는 게 말씀을 잘하셨으니까 더 뭐 부연을 말씀. 저는 관료 부딪힌다기보다 관료나 공무원들 특히 장차관들이 예. 밖에 현실에 현장에 기업하는 분들 국민의 목소리를 더 들어야 된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포함해가지고 국회에 이 초선으로 들어가신 분들이 이제 두 가지 문제가 늘 나옵니다. 네. 하나는 본인의 그 지향하는 바와 당론이 틀렸을 때 문제. 그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뭐냐 그러면 내가 국가적 차원과 내 지역구의 차원이 부딪혔을 때 이 두 가지의 딜레마에서 잘 넘어서는 정치인은 성공을 하고 잘 못 넘어서는 정치인은 성공을 못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인의 생각과 당론이 다를 때는 어떻게? 이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이게 조선이 힘을 못 쓰는 부분 여기에요. 이거 돌파할 전략을 세워야 돼. 그러니까 이거 진짜 이거 어려운 아. 문제야. 초선이지만 누가 삼성급이네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모르겠어. 아직 그런 경우는 못 당했는지 뭐 있을 수가 있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제가 판단할 때는 제 생각, 당론 두 개 중요한 게 아니고 네. 중요한 것은 국민의 생각인 것 같아요. 그렇죠. 국민의 생각. 네. 국민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국민이 원하시는 게 당론이면 당론을 따라야 되고 네. 국민이 생각하시는 게 국민이 여론 대다수가 원하시는 게 제 생각이라면 당론보다는 제 생각대로 그러니까 당론을 예. 의원 개인의 생각으로 돌리도록 노력하겠다. 노력을 해야죠. 예.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 네. 자, 알파가 요만큼입니다. 이게 지금 이 알파예요. 요놈을 가지고 이 각 지역구가 서로 놀아가져야 되는데 국가 예산하고 상충된다 이거지 이게 자기네 지역하고. 그랬을 경우 우리 의원님은 어떻게 해서 우리 지역의 이익을 도출해 낼 수 있을 것인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어떻게 하세요? 그 계획이 있으신가요? 질문이 굉장히 어렵고 추상적인데 예산 문제에서 어쨌든 그거 뭐 제가 답변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무슨 얘기가 그게 네. 알아요. 그러니까 간단히 설명 다시 설명드리면 아니 충돌될 때 네. 지역구하고 국가 이익하고 그렇죠. 예. 관련했어요. 예. 그때는 결국 이제 뭐 그 중요한 거는 국회의원이니까요. 예. 국회의원이니까 국가를 위하는 게 국회의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신 지역에 계신 분들하고 충분히 대화를 나눠야 돼요. 그냥 무작정 이건 뭐 국가이익이니까 포기하시면 안 되고 왜 우리 지역의 이익을 좀 줄이든지 포기하더라도 국가이익으로 가야 되는지 그걸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이해를 구해야죠. 근데 그걸 하면은 그걸 그렇게 뭐 싫어하실 분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문제는 그 과정이 중요하지. 매년 예산국회가 되면은 우리 지역에 내가 이만큼 예산 따왔다고 여기에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사실은 게 언론에서
국회의원들을 가장 많이 혼내는 부분이거든요. 자기 지역만 챙겨간다는 것을 언론들을 많이 혼낸단 말이에요. 근데 그 부분이 나타날 때 지역구 의원으로서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 이 얘기를 질문드리는 거죠. 그건 이제 제가 볼 때 달리해도 돼요. 왜냐면은 국가이익과 우리 지역이익이 충돌된다기보다 국회의원들 개개인 지역의 충돌로 볼 수 있어요. 그거는 그냥 자꾸 가져가려고 그렇죠. 하고 서로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그거는 제 몫은 제가 챙겨야죠. 정답입니다. 잘하겠습니다. 제 몫은 제가 챙긴다. 지금 그 부분을 제가 질문드리고 싶었고 예, 마지막으로 이제 거시적 질문의 마지막입니다. 개인 네. 질문 좀 몇 개 더 남았는데 네. 현재 당선된 초선 의원이 68명이더라고요. 아, 83명. 아니 그러니까 지역구만 지역구에 전부에서. 지역구만 68명이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당나? 예, 네. 그 당이 민주당이 그다음에 이제 이번에 그 시민당이 15명이고 네. 그래서 83명이 초선이더만요. 네. 근데 요번에 그 지금 언제 하나요? 내일 하나요? 모레 하나요? 그저 후보 등록은 내일 모레 하는 거 같고 원내대표 아 원내대표. 원내대표. 오늘 어제 오늘까지 할 거예요. 이틀에는 오늘까지. 예. 지금 3명이 나왔잖아요. 네. 3명이 나왔는데 혹시 마음에 드신 분이 있으세요? 계속 어려지는 거. 그거는 그 개인 비밀인데 개인 비밀. 선거법 위반 아닌가요? 아 그 뭐 어저께 그 저기 우리 민주당 예. 그 초선 당선인들 네, 그분들 그 모였어요. 워크숍이 있었는데 다 오셨더라고요. 예, 세 분 다 오셨어요. 예, 오늘 또 아침 7시 반에 이렇게 경제 공부하는 모임이 있었어요. 예, 네, 예. 거기에도 많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뭐 아직은 뭐 이렇게 끼리끼리 얘기 나누는 것도 아직 못 봤고요. 저도 그런 얘기는 없었어요. 아니, 왜냐면 네, 생각을 많이 해요. 우리 국민들은 지금 궁금한 것이 네. 지금 세 분의 성향이 거의 지금 전해철 의원이나 정성호 의원이나 김태년 의원이 그 성향이 같지가 않아요. 김태년 의원하고 전해철 의원은 조금 비슷할 거예요 아마. 그 개파되기. 그리고 정성호 의원은 좀 다르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혹시 초선끼리 어떤 얘기가 있었는지 질문 드리는 그런 거는 별로 없었고요. 네. 인천에 있는 초선도 3명 아까 같이 있었지만 점심 때 네. 그런 얘기 별로 없었고. 아, 저는 이제 그분들을 같이 정치는 안 했지만 네. 이제 공공기관장이나 정부 있으면서 네네. 그 상임이나 등등에서도 계속 뵀던 분들이에요. 예, 예. 그분들 다 이렇게 좀 알죠. 세분 다 뭐 출중하신 네, 분들이니까. 그럼 아주 훌륭하신 분들이죠. 네, 네. 예,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하시죠, 우리 예, 대표님. 좀 재미있는 질문을. 그것도 내가 지금 물어본 게 제일 재밌는 질문이었어. 아니, 그 재미없어요. 뭐 원내대표 뽑는데 세 분 어떻게 이제 그렇게 출마한다는 얘기 듣고 어제 잠깐 뵙기도 했는데 아무튼 이번 원내대표가 엄청난 책임을 예, 그렇죠. 지고 가는 거다. 80년 원내대표가 지난번 이거 제가 다시 여러 번 요즘 얘기하는 열린우리당 때 153분의 그 야당 저기 당선이 돼서 그 여당이 원내 일당이 됐잖아요. 그 당시에 원내대표의 역할이 좀 제대로 못해가지고 처분을 되고 바로 역공 당했죠. 그렇죠. 바로 역공 당해서 얘들이 역공할 때 첫 번째 한 게 뭐 한생 경제 연극하고 그래 했어요. 가서 아니 일단 뺏기고 가서 한생 경제해서 대통령 막 욕하고 그랬잖아요. 쌍욕을 하고 그러고 그 국회에서 문 못질하고 농성하고 이게 먹혔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못했는데 원내대표 종효상을 우리 이제 정 당선자께서 책임질이라는 분들이 알을 뿐이고 정말 이번에 그 선거운동을 설날부터 그렇게 오랫동안 해왔다. 할 때 제일 힘든 게 이제 그 안 해주시는 분이죠. 네. 그 안 해주시는 분과 고생을 했는데 아까도 잠시 얘기했지만 제대로 정치 안 하면 이혼이야 이 정도까지 지금 천원해서 감시자 역할을 그렇게 나왔는데 변함없이 그렇게 감시를 하시고 도와주실 것 같습니까? 좀 그 아내분한테 좀 여기 하고 싶은 얘기 아내에게 바치는 이야기를 좀 해주십시오. 사실 그 이제 정치를 시작하면서 제일 좀 미안하기도 하고 그냥 고생시켜서 그래요. 그 왜냐하면 이제 저희 안 사람이 뭐 직장 다니고 그냥 집에서 살림만 했거든요. 네. 그냥 이렇게 살림만 했는데 약간 이제 밖으로 나와서 뭐 이런 하는 걸 잘 못하는 사람인데 처음에 걱정을 했어요. 그런데
할 수 없이 이제 해야 되니까. 근데 또 마음 먹고 나오니까 어떤 면에서는 정말 잘 도와줬어요. 그러니까 주변에 사는 얘기가 저보다 제가 저보다 우리 저 안사람 집사람 때문에 당선됐다고. 왜냐면은 그 지하철 같은 데 명함 나눠드리고 할 때 하루에 뭐 3,000번, 뭐 어떤 때는 5,000번을 인사를 했다. 그래도 많이 인사했대요. 왜 그러냐 했더니 저는 그냥 오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안녕하세요 정일영입니다 이렇게 명함 드리는데 저희 와이프는 저기 한 30m, 50m 오시면 인사드리고 한 10m 오시면 또 인사드리고 가까이 오면 명함 주면 또 인사드리고 한 분한테 3번을 인사드렸다고. 그러니까 어떤 진정성 있게 잘해줘. 그 대신 이제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생도 했는데 마지막 그 유세 마지막은 아니면 그 정신대 선거운동이 시작된 그 2주 그 유세차 타고 이게 마이크 말 이런 거 전혀 못하는 사람인데 이제 갑자기 이제 말 사회자가 시키니까 이제 하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왜 정치를 시작했는지 또 자기가 이렇게 감시에 바라겠다는데 너무 진실된 이야기를 해가지고 작은 목소리로 제가 한 번 울 뻔했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예. 심금을 울리는 투표에 많은 도움이 되는 연설이었습니다. 그랬어요? 예. 그게 그래가지고 제가 아주 그랬어요. 울 뻔했어요. 그 서혜순 우리 독자께서 비례대표 17명인데 15명이냐고 저한테 지적을 하셨는데요. 15명이 맞습니다. 17명이 당선되긴 했는데요. 2명은 민주당 소속이 아니고 기본소득당하고 시민주권이라 그래가지고 이분들은 자기네 당으로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15명만 민주당으로 합하기 때문에 15명이 맞습니다. 서혜수님 아셨죠? 벌써 다 보고 계시네. 네, 서혜수님이 17명인데 왜 15명이나 그러냐고 팩트체크하시라고 나를 지적을 하셔가지고 두 사람은 자기 당으로 자기 당으로 복귀합니다. 용해인이라고 영예인을 왜 이 국화꽃 들고 예, 나랑 예. 행진하던 네. 그런 분이 두 분은 자기 당으로 복귀하시고 네. 시민당은 15명만 민주당하고 합당하는 걸로 아마 그렇게 되셨으니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제가 중간에 한번 질문 드릴 게 있는데 네. 오늘도 제가 이제 일본 대사관업 소녀상협에서 그 일부 그 일제 찬양하는 사람들이 와서 소녀상 철거하라 위안부는 없었다 막 이렇게 했는데 예. 저희가 이제 광복회장 김원호 광복회장 아시죠? 네. 그분이 선거 기간 동안에 전부 설문조사를 했어요. 네. 친일 찬양 금지법, 친일찬양 저기 천충원에 네. 친일파 묘 이장하는 부분 했는데 그 설문 받으셨어요? 예. 네. 또 왔었어요. 아, 그래. 처음인. 네, 그래서 대다수가 찬성을 해서 이번에 법 개정을 하는데 네. 사실은 경제 관료에서 그런 역사 문제는 잘 모르실지 모르지만 이 법을 좀 앞장서서 빨리 그래야지 오늘 저 앞에 일본 대사관 앞에서 입장기 들고 예. 소녀상 철거라고 하는 사람들 처벌할 수 있거든요. 예. 이거 좀 빨리 해주시겠다고 여기서 약속하실 수 예. 있어서 예. 다 들으셨죠? 도와주셨잖아요. 친일은 반드시 우리가 좀 정리해야 된다. 네, 그거 좀 앞장서서 개헌도 그리고 최재성 의원실에서 그걸 초안을 했는데 네. 그걸 좀 받아오세요. 예. 최재성 의원실이 이걸 이거 장사 안 먼저 되니까. 네. 장사 안 되니까 해서 그거 좀 달라 해서 예. 정일영 의원이 발의를 좀 한번 하시면 네.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예. 말씀하세요. 약속하신 1시간이 이제 5분 정도 남았는데요. 네. 4.15 총선 과정에서 아까 많이 여러 번 말씀도 나오셨지만은 정말로 인상 깊었던 내용 하나 하고 앞으로 4년간 국회의원으로서 내가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하고 그 다음에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가족들에게 드리고 싶은 이야기 약 2, 3분에 걸쳐서 클로징 발언으로 하나 해주시죠. 예, 뭐 선거 기간 중에 참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가장 가슴에 와닿는 것은 그냥 그 어디를 갔었어요. 갔는데 그분이 이제 비정규직인지 그런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인사하고 명함 드리고 왔어요. 그 다음날 그분이 문자를 주셨어요. 예. 정말 서민을 위한 정치를 꼭 부탁드립니다. 네네. 그래서 그게 불과 한 10초, 20초 인사를 나눌 뿐인데 네네. 하지만 그게 굉장히 가슴에 와닿아요. 예. 그렇게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다음에
그 가족들이요. 제 예. 와이프 하여튼 가족이라면 이제 제 와이프가 옆에 계속 있는데요. 뭐 요즘도 한 이틀에 한 번 저한테 얘기합니다. 좋은 네. 점 잘하고 예. 이제 시작했는데 예. 사람 변하지 말고 그리고 좋은 점 잘하고 그래서 또 주변 분들께 제가 그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변하면 질책해달라고 아까 응징해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람이 변하면 자기가 모를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걸 꼭 가르쳐달라고 그래서 변하지 않고 하여튼 초심 잃지 않고 해나가는 마지막에 이제 우리 주민분들 네. 우리 유권자분들께도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하여튼 저는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평생을 네. 옆으로 빠지지 않고 성실하게 살아왔어요. 우리 저기 이해찬 대표님 어저께 그 말씀하실 때 삼실 얘기를 하시대요. 그래서 가슴에서 맞았는데 성실하게 우리 유권자분들 국민들 잘 모시겠습니다. 두 번째는 진실된 마음으로 거짓되게 하지 않고 진실된 마음으로 잘 모시고요. 그리고 어려운 분들, 힘든 분들, 제도권으로 해결 안 되는 문제들 제가 절실한 마음으로 절실하게 가져오시는 문제들 그 앞장서 해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성실하고 진실되게 그리고 절실한 마음으로 제 임기 동안 많은 문제들 해결하고 국가 지역사회 발전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상으로 예, 마지막 예. 그 오늘 저희가 모신 분은 제목에 있듯이 제일 기억에 좀 남게 하려고 그래요. 정정 당선자가 누구냐? 예. 민경욱을 남보게 준 우리의 영웅이다. 이렇게 해서 앞으로 이제 더 관심을 갖고 보게 되고 더 책임감도 무거울 겁니다. 아까 얘기했던 여러 가지 경제 문제. 지금 인천공항만 해도 거의 지금 뭐 3,000명을 안 들어온다는 이런 문제 해결 자꾸 또 한 가지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그 기재부에서 그런 부분의 문제는 관료로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지금 어려운 사람들 좀 지원을 할 수 있게 좀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상 서울의 소리가 지금 초청해서 오늘 칭찬 인터뷰라고 하는 인천 연수울 정일영 당선자 모시고 방송해 드렸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백 대표님은 이렇게 둘이만 지금 저기 앉아서